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민족 선민대서사시를 훈독하겠습니다. 한민족의 창조성과 우수한 심정문화. 한민족은 선민으로 뛰어난 창조성을 발휘하여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화를 이루어 나왔고, 한민족의 독특한 문화는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담은 독창적인 문자 체계 한글.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으로 하여금 장차 오실 참 부모님께서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늘의 말씀과 심정을 전할 수 있는 말과 글을 만들게 하셨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한국의 독창적인 문자 체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각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말소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한글은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높은 활용성을 또한 가진다. 이처럼 한글은 여러 측면에서 우수성을 가지지만 가장 눈여겨볼 점은 창제 동기이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 애민정신에서 출발하여 창제했다. 당시 중국의 한자가 양반과 식자층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세종대왕은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우기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 한글을 창제한 뒤에도 한글 반포에 대해 많은 신하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한글의 사용은 모두 백성을 이롭게 한다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처럼 한글은 인류 역사 최초로 하늘 부모님과 같은 심정으로 왕이 민중을 위해 개발한 문자로 한글에는 모든 백성이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한 애민정신이 담겨 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왕이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제하여 보급한 것이 바로 한글이다. 한글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인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는 자녀인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도 같다. 한글은 하늘 부모님께서 장차 하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실 참 부모님을 맞을 한민족에게 내리신 선물이요 하늘 부모님이 역사하신 증거이다. 발달된 과학기술. 한민족은 천문학, 인쇄술, 의학, 농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이는 하늘 부모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늘의 뜻과 자연의 이치를 온전히 알고 깨우쳐서 조화롭고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찬란한 족적들이었다. 한민족은 하늘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고대부터 천문학에 밝았다. 신라시대에 세워진 첨성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로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조와 기능이 정교하여 당시에 발달된 천문학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 발전한 천문학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태조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제작하였다. 하늘의 별자리를 정확하게 기록한 지도로 1467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어 농업과 행정관리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이후 세종대왕은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측하고자 혼천의를 제작하였다. 혼천의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의 모델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하여 별자리, 행성의 궤도, 일식과 월식 등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천문학을 바탕으로 시간을 측정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발명된 앙부 1구는 북반구의 위도에 맞게 설계되어 정확한 시간 측정이 가능한 해시계로 한국의 독창적인 시간 측정 도구였다. 자경루는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종을 울려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이다. 자경루는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며 이는 당시의 정교한 기술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천문을 관측하는 것은 한민족이 천손민족이며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고유한 천손 문화였다. 한민족은 지식을 사랑하여 널리 알리고자 인쇄술을 발전시켰다. 신라시대까지 목판 인쇄술을 발전시켜 하나의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였지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소량으로 제작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못해 고려시대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었다. 특히 고려시대에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불교 경전을 널리 보급하고 신자들이 쉽게 불교의 교리를 알 수 있도록 활판 인쇄술의 개발에 힘썼다. 그 결과 12세기 말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어 서양보다 200여 년을 앞서 상정 고급 예문을 제작하였으나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농업기술. 한민족은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오면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농업 서적을 출판하고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가장 대표적인 농업 서적은 농사직설이다. 이 책은 1429년 조선 세종대왕 시기에 정초와 변효문 등이 편찬하였는데 중국의 농업 서적을 참고하면서도 조선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농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추구기, 수표 등으로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다. 추구기는 강수량을 측정하는 기구로 장영실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장치이다. 추구기는 일정한 크기의 용기에 강우를 받아들여 그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 농업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었다. 추구기의 발명은 조선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표는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기구로 한강의 수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후 강의 수위를 기록하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해 나온 한민족의 전통은 현재에 와서도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는 데까지 전승되었다. 한민족의 아름다움을 담은 청자와 백자. 한민족은 맑고 푸른 하늘과 순백의 정신을 도자기에 담아 일상생활에서 향유하였다. 고려의 청자는 맑고 푸른 색감으로 유명하며 조선의 백자는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고려 청자는 철분이 포함된 유압과 가마의 환호서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투명하고 맑은 비치색으로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며 정교하고 섬세한 문양을 표현한 상감 기법으로 그 가치를 높였다. 조선 백자는 청자보다 더욱 단순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백색에 담았다. 고순도의 백토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백자는 단아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검소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추구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한민족의 여러 문화적 유산들은 하늘을 부모로 모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고자 하면서 하늘이 함께할 수 있는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심정 문화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이 이어지고 있다. 네, 오늘 훈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 속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섭리가 함께해 왔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글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담겨 있었고 천문학과 또 과학기술, 농업기술에는 이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청자와 백자에는 이 하늘을 향한 순수한 그 심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한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민족은 애천, 애인, 애국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그 중심에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위하여 사는 삶을 통해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훈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